선관위 이거 왜 갑자기 자신감이 넘칠까요?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제 생각에는, 지금 사실 대부분도 못 믿거든요. 일단, 변호사분들은 대부분을 믿더라고요. 대법원은 공정하게 해줄 것이다. 이렇게 믿는데,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을 못 믿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. 예를 든 겁니다. 이거는. 너무 과하게 이제 반응하시면 안 돼요. 예를 든 거니까. 봉인을 했잖아요. 봉인을 했는데, 봉인을, 한 것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, 봉인을 한 사람을 또 매수하면 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모든 것을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예를 들어볼게요. 지금 인천 연수구 의뢰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했다고 치죠. 근데 다른 곳에는 또 다른 변호사가 했다가 칩시다. 근데 그 다른 변호사를 매수를 해요. 이거는 뭐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돈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. 뭐 변호사분들께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봉인을 한 그 변호사만 매수를 하면 돼요. 그래가지고 봉인을 한 거 뭐 뜯어서 다시 봉인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표를 그대로 싹 다 교체를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대법관이 매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증거 보존을 하는 그 구역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매수를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그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.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왜 불가능한지를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물론 가정입니다. 왜 변호사들을 그렇게 보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이니까. 그리고 모든 변호사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봉인에 참여했던 한 명 혹은 두 명의 변호사만 선관위가 목숨을 걸고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대법관들도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대법관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뭐냐면 봉인된 그 위치 창고일 수도 있고요. 그 창고만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요.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만 매수하면 돼요. 그 창고 관리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. 봉인만 제대로 해놓고 그 이후에는 관리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CCTV가 있으면 CCTV도 또 매수를 해야겠죠. CCTV 조작도 해야 될 거고요. 그것만 하면 됩니다. CCTV 조작은 되게 간단합니다. 뭐냐면 어차피 다 안에 밀폐된 공간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뭐 아침에 뭐 해가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그런 거 잠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하루치를 카피를 해요. 그래서 조작을 한 당일내 그대로 붙여넣기 복사를 그대로 해버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안에서 신나게 조작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다른 날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해가 지는 거죠. 해가 뜨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작도 다 가능한 거고요.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은 이제 조작을 해서 집어넣는다 할 때 아마도 이번에는 상당히 꼼꼼하게 조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앱선 프린터에서 뭐 비례대표 용지든 아니면 그 지역구 용지든 뭐 당일 거는 뭐 안 만져도 될 것 같고 사전투표 용지를 뭐 비례도 줄줄이 해가지고 하고 이것도 하고 일일이 다 지역구다 다 뽑아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도장도 일일이 다 꼼꼼하게 다 세스로 찍고 도장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요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돌려서 찍고 요렇게 저렇게 막 다양하게 찍을 겁니다. 사람도 여러 명이 해서 그런 다음에 일일이 접을 것 같아요. 또 너무 많이 접으면 좀 티가 나니까 조금 몇 개는 좀 안 접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완벽하게 조작 끝냅니다. 나 같으면 그렇게 내가 선관위면 그렇게 합니다. 그럼 QR코드 대주도 확인 안 되고요. 그리고 이미지 스캔도 다 똑같이 합니다. 이미지 스캔도 다 똑같이 해서 접는 것까지도 다 해서 또 다시 이미지 스캔을 해요. 그럼 접어서 또 그 스캔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. 그런 것도 또 다시 펴서 하고 실제로 그 개표 현장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물류창고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. 똑같이 진행을 해서 뭐 무효표로 나오는 것도 일부 있을 거고요. 도장도 이상하게 좀 삑사련하게 찍은 것도 있을 거고요. 그렇게 해서 모든 표를 완벽하게 조작한다.
다 뽑는 거예요, 그냥. 뭐 5만 장이든 6만 장이든 7만 장이든 다 그대로 그냥 뽑는 겁니다. 그대로 다 뽑아놓고, 그대로 100장씩 다 분류해가지고 다 놓고, 그러니까 시간 안 걸려요. 시간 얼마 걸립니까, 시간? 시간 하루면 됩니다, 하루. 예? 그 개표 때 하루 걸렸잖아요. 하루도 안 걸렸잖아요. 하루면 됩니다. 뭐, 인원 더 많이 하면 많이 걸릴 거고, 아니면 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이제 선관위 직원만 한다 하면은 뭐, 좀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조선족들 투입한다. 조선족들 넣으면 되잖아요. 조선족들 넣으면은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간단합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무줄 묶어가지고 다 100장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뭐 개표 상황표 다 넣고, 개표 상황표는 뭐 썼던 거 쓰면 되겠죠? 다 넣어가지고 다 이제 박스에 봉인해가지고 봉인을 하는데, 봉인을 했던 사람이 그대로 또 다시 봉인을 해. 매수를 했으니까.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? 사인을 최대한 따라해요, 똑같이. 사인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해. 그건 사진을 찍었으니까 안 되나?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은 그 사람 또 매수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잡합니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사진하고 비교를 다 할 거잖아요. 사진하고 비교를 할 사람만 또 매수를 해도 돼.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한 2명 정도 매수를 한다. 그러면은 마치 2명이 막 의논을 하면서 이거 사진하고 꼼꼼하게 비교 대조를 하는 척하면서 문제가 없네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조작이 된다. 그래서 이제 이 청주시 상당구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겁니다. 불안하다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는 정말 뭐 서버까지 다 깔아라는 것까지, 선거인명부 안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고 하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고, 들어가서 우리한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들만 캐치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뭐 하겠다라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요. 뭐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네? 뭐 서버도 깔아,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재검표가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잘하는 겁니다. 그게 맞는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, 그래도 좀 까기는 진행은 해야 되지 않냐?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말 재검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. 처음부터 1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던 걸 그대로 요구를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. 안 돼요. 선관위 말을 들어줘도 안 되고요.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야 원활하지 않겠냐? 안 됩니다. 왜 그 사람 말을 왜 들어줍니까?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청주시 상당구는 인천 연수구 일대보다 더 우리의 요구를 더 강하게 관철시켜야 된다. 그때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번에도 대표님 투표지 또 나올 거다. 이번에도 뭐 붙은 거 나올 거다. 접착제 붙은 거 나올 거다. 상상하지 마십시오.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. 그건 기본적인 원고 측의 부정선거 소송인단의 자세가 아닙니다. 분명히 이걸 말씀드립니다. 얼렁뚱땅 하려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런 사람은 내부의 적이라고 간주하십시오. 그냥 뿌락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그렇게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. 선관위가 왜 자신감 있게 또 이 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까?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어야지. 네,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,